안녕하십니까, 박승태입니다. 오늘은 내가 자랄 때의 명절의 회상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랄 때는 비교적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다가 그 2차 대전 끝 무렵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는 구정을 지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정만 과세하도록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몰래 구정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도 이제 마을에서는 크게 왁작지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널뛰기. 큰애기들이 이제 있는 집 넓은 마당에 모여서 편을 갈라 널뛰기 하는 거하고, 남자분들은 대개 제기차기라든지 자치기 이런 것이 이제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 전통적인 걸 보면 뭐 지금이나 그때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음식을 장만해서 서로는 나누고 또 집안 간에 다 모여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세배를 하고 하는 그런 광경은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주로 그 명절이 돌아오면 자녀들에게 어떤 그 선물, 예를 들면 양말이라든지 혁띠, 또는 이제 뭐 그때는 그렇게 새로운 옷을 사준다든지 하는 건 극히 어려울 때입니다. 이제 고무신 등등 이런 것을 이제 선물을 하고, 그 선물을 받으면 몹시 그 기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선물 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로는 풍년을 항상 기원하는 풍년제가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줄다리기 같은 걸 하고, 그 줄다리기 한 줄을 동네 당산의 어떤 곳에 이렇게 똘똘 또아리를 틀어 놓으면, 그때 이제 비교적 어느 편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응원하고 동네 사람들 즐기면서 이제 농악놀이를 해서 상당히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큰 깃발을 들고 진, 깽가리, 장구, 북을 치면서 즐겁게,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기는 몇 가지 방법들이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단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40년대 초반입니다만, 그때만 해도 마을 간의 젊은이들은 이제 어떤 마을 간에 싸움을 하는 기술을 익힙니다. 그래서 이제 논과 밭을 기어다니면서 옆마을과 어떤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제 이기고 지는 그런 걸 이제 내기하고 별짓, 그게 상당히 전쟁 준비라고 하는 걸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놀이라고 하는 것보다 당시는 이야기꽃을 많이 피웠습니다. 좀 코리안 스타일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특별히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가 없던 시대라 그런지 이야기꽃을 상당히 피우게 되는데, 그 레파토리는 항상 일정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가지인데, 이제 첫째가 이제 춘향전,
둘째가 이제 심청전, 이런 거창한 얘기에서부터서 놀부와 흥부전, 콩쥐팥쥐전, 그리고 이제 꽃감 이야기. 이 꽃감 이야기는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재미있는 우리 소위 코리안 스타일의 어떤 스토리텔링의 핵심을 이루었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산골 어떤 외딴 집에 아기가 어떻게 울고 있는데 아무리 엄마가 달래도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제일 무서운 게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호랑이하고 순사지요. 그래서 아기들 울면 순사 왔다, 호랑이 왔다, 그럼 그 울음을 뚝 끊칠 때입니다. 그런데 당시 순사라고 하는, 요즘 경찰이지요, 굉장히 무서운 존재여서 모든 어린아이들이 벌벌 떨던,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순사 왔다, 호랑이 왔다, 그러면 이제 딱 울음을 그칠 정도인데, 일단 집에 이제 호랑이가 외양간에 속아 있는 걸 보고 호랑이가 그만큼 이제 초밤에 이제 몰래 기어들어와서 지금 소를 이제 덮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 안방에서 그렇게 호랑이 왔다 해도 전혀 울음소리가 안 끊치고 무서우지 않는 걸 보고 호랑이 자체가 이상하다, 호랑이를 안 무서워하다니,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에게 엄마가 하는 얘기가 꼭 안 줄게.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울음을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나보다 무서운 존재가 있구나. 아이, 꽃감이란 놈이 그렇게 무서울까?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외양간에 소를 훔치기 위한 도둑이 들었다가 보니까 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 등 위에 덜컥 이제 올라탔더니, 이제 호랑이는 아따, 이놈이 꽃감이구나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주랭랑을 치는 그런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스토리텔링이 거의 레퍼토리가 일정합니다. 그래,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거기에다 조금 재미있는 얘기를 곁들인다라면 의사 박문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마을에서나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꾼들이 얘기하는 걸로 인해서 전달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 중에 이제 춘향전은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교양 과목으로 국어를 배우는데도 역시 이 춘향전의 일부가 나와서, 내가 이제 전라도 출신이라고 해서 남원의 춘향골의 춘향이전 얘기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 당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 가지 나에게 질문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가 자유화 물결이, 공산주의가 해체되면서 자유화 물결이 일어나서 소피아 대학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한국의 교수 10분이 이제 소피아 대학을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이제 1999년도니까 상당히 자유화 물결이 들썩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불가리아의 소피아에 가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단군 신화에 관한 것들이 그쪽 민족에게도 우리와 비슷하게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상당히 고대사에서의 흐름이 상당히 서로 통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지금 보통 단골 하는 단골레에 대한 여러 가지가 특이했습니다. 더더욱 이제 공산주의 국가의 그 특징인 체육 시설이 아주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또한 그 박물관이 그 도시마다 조그마한 박물관들이 상당히 여기저기 많아서 상당히 그 역사적인 관심,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기본 방향, 자세, 근본,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대단히 가진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를 초대했던 소피아 대학 총장님 말씀이 그 북한에서 유학 온 학생이 304명이 있었는데, 하루 저녁에 이제 민주화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군용기를 놓고 하룻밤에 304명 전체를 이제 비행기에 싣고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여주는 방에 가보니까 책가방을 던져놓은 것도 있고, 뭐 하여간 그 양말을 벗어 던진 것, 큰 방 들어오려고 이렇게 급하니까 책을 다 넣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 여러 상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걸 질문하는 걸 봤습니다. 민족의 비극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그래서 이제 상당한 관심은 그쪽에 그 어떤 문화적인 그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없나 했더니, 그쪽도 역시 그 춘향전과 아주 흡사한 그런 작품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연구실에 돌아와서 이리저리 수소문해 보니까, 춘향전 자신도 세계에 나는 7나라 성도에서 아주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명절을 통하면서 그 문화적인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를 선조들은 노력하고 있었던가 아니었던가 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우리도 이제 문화민족의 어떤 긍지를 가지고 세계의 어떤 선도주자로서의 역할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며, 교육에서 그런 쪽에 대한 많은 배려를 연구를 통해서나 또는 실제 여러 가지 면에서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한글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문화운동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도 상당히 가져봅니다. 새 정부에서 그런 데 대한 조금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